여야가 어젯밤 늦게까지 국회 원구성을 위한 협상을 이어갔고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있었지만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합의 결과와 무관하게 오늘 3차 추가 경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상임위원장 선출을 끝내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정준호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원구성 막판 협상에서 법사위원장 자리가 핵심적인 어떤 그 대상인데요.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돌아가면서 맡는 안이 중재안으로 제시가 됐죠. 예, 문재인 대통령의 회고록에서는 법사위 양보를 참여정부의 실패 원인 중 하나로 지적을 했습니다. 여당은 이런 배경에서 현 대통령 임기 내에 법사위 사수를 절대 고수를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중재안이 나왔는데요. 통합당은 본회의 상정 권한을 가지는 법제위, 그리고 검찰 사법부를 관할하는 사법위를 각각 분할하거나 1년씩 법사위를 번갈아 가면서 맡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년 뒤 집권 여당이 법사위를 맡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장안을 기초로 원구성 합의가 오늘 오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어제 회동 전에 통합당 측에서 국회의장을 2차례 미리 방문을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의장안을 수용을 하고 다른 양보를 얻는 방안이 논의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그 양보가 무엇인지가 문제될 것 같은데 야당 내 상임위가 늘어나거나 윤미향 또는 대북 외교와 관련된 국정조사를 수용하는 방향이 유력합니다. 네, 주말 협상과는 별개로 말씀하셨듯이 오늘 3차 추경 경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죠. 3차 추경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 건가요? 예, 이번 3차 추경은 역대 최고 규모로 35조 원 정도 규모입니다. 1차 추경안이 약 12조 정도였는데 무려 3배나 되는 규모입니다. 핵심 내용은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 각종 직접 기업에서 무급휴직을 권유를 하고 있는데 휴직수당과 같은 고용유지 방안책, 그리고 디지털 산업 구조 등을 위한 한국판 뉴딜 예산, 그리고 경기 부양책 등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 노동자 한 60만 명 중에게 휴직수당을 지급을 하고 특수형태 노동자 100만 명 이상에게 150만 원 현금성 지원책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집행되고 있는 2차 추경 예산이 7월 중순경 모두 소진이 된다고 하는데요. 매우 상당히 처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3차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는데 야당의 협조가 없이도 가능한지를 두고 의견차가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개략적인 절차는 이렇습니다. 상임위별로 예비심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예결위에서 본회의 상정절차를 통해서 비로소 본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안건과 달리 예결위에서 본회의 상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당은 예결위만 독자적으로 구성을 하고 추경을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 사무처에서 유권 해석을 하나 내놓았는데요. 기존 상임위별로 예산을 축소하는 안이 이번 추경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상임위별 예비심사가 필수적이라는 해석입니다. 예결위원장만 원포인트로 선출을 하더라도 논란이 생기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국회법상을 보면 상임위별 예비심사는 국회의장이 정한 시한을 넘기면 곧바로 예결위 부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법률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35조 규모로 역대 최대인 예산을 처리를 하면서 졸속적으로 처리된다는 비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는 7월에는 또 공수처도 출범하기로 돼 있는데요. 이번 국회에 또 다른 뇌관으로 본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처리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결국 통합당은 3차 추경, 민생 추경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목 잡기는 안 할 것 같은데 대신 실속 있는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 공수처 부분에서 발목 잡기 이상의 태클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야당이 반대를 하면 현행법상 공수처장 임명은 불가능합니다. 공수처장 임명을 위해서는 후보 추천위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요. 7명의 후보 추천위원 중 6명 이상이 동의를 해줘야 추천이 가능한데 이 중 야당 몫이 2명입니다. 이에 대비해서 여당은 추천위 구성이 지연이 될 경우 여당이 교섭단체를 지정을 해서 후보를 추천받는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당연히 통합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새 국회가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이 돼가죠. 이 원구성 협상이 다른 국회 때와 비교하면 어떤지, 그리고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 개인적으로 지켜봤던 지난 한 달 동안의 정치 관련된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뉴스가 여야 인사들이 전국 사찰을 찾아다니면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여야 정치인들이 국회 밖에서 공연불만 외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비상시국에 한 달 동안
또한 예산 심사만 했어도 시간이 모자라는 상황이었을 텐데요. 부부싸움에는 다 사연이 있겠지만은 육아를 포기하거나 살림을 거덜내면 손가락질을 받는다라는 내용 꼭 국회에서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야가 국회 원구성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 정준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